저희 아침 저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정감사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또 논란이 될 듯한데요. 당초 계획보다 20배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예산도 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를 부인하고 있죠. 좀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지내셨고요. 민주당의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 맡고 계시는 한병도 의원과 관련 이야기해보죠. 자, 한병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병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 이전 비용 당초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496억 원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1조 원대로 추산을 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대통령실하고 여당에서는 기적의 산수법이다, 부풀리기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 이 1조 원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미 정부에서 예산을 2분기, 3분기까지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가지고 전용한 내용을 찾아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2023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일일이 다 찾아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는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한 그 비용들이 추계를 했고요. 그래서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국토부, 행안부 각 부처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해서 그렇습니다. 1조 원 규모다. 1조 원 규모입니다. 좀 하나하나 700여 원 규모인데요. 1조 700억 원. 예. 근데 이것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으면 이론도 발생하지 않을 비용들입니다. 이 비용들이 대통령실 이전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496억 원 외에는 나머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알아서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기적의 산수법 아니면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기적의 산수법. 여당에서는 딱 대통령실만 용산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다. 나머지 합친 금액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명 자체가 더 웃기는 겁니다. 일반 상식이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으면 국방부 청사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국방부 청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국방부를 운영을 안 합니까? 그럼 국방부를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또 이사 비용이 들고 또 거기에 있던 합참은 또 남태령으로 이전을 해야 되니까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2,900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명은 오히려 더 궁색해집니다. 네. 좀 하나하나 따져보죠. 일단 먼저 얼마 전에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 원 이거 이제 숨겨놓은 게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실도 총리도 수석도 몰랐다 하고 했던 그 예산인데 이걸 이제 한 의원님이 찾아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윤 대통령이 계획은 철회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 예산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국가재정법 35호를 보면은요, 정부가 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수정을 정부에서 원하는 거죠. 그럴 때는 국무회의 심의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데요. 이 행위 자체가 정부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철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철회를 하려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 이 이야기인데 아직 수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삭감을 하면 되는 거네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철회를 했기 때문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라는 건데 안고 있으니까 예산안은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안에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공사 비용이 수차례 누더기 계약으로 당초 예산보다 3배 이상 증액됐다. 이 얘기는 뭔가요?
그 이제 공사 계약으로 예. 계약액이 한 41억 원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추가 계약을 하고 두 번에 걸친 계약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계약 업체들은 미리 정한 어떤 경유라든지 쪼개기 계약으로 그 공사비가 크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예. 조달청에서는 행안부에서 계약 업체를 정했다고 하고요. 예. 또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업체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과 협의하여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공사량 그 증가로 예산이 그 추계가 소요됐다는 건데 3배나 증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리모델 예산을 많이 쓴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초 예산을 의도적으로 뭐 과소평가 책정했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네. 또 긴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낭비와 부술 공사까지 초래 한갈로 저희들은 그 파악을 하고 지켜보고 있고요. 또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네. 그 이제 영빈관 예산 찾아내신 이후에 이제 각 상임위별로 지금 숨은 예산 찾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 대통령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원래 근데 일부러 숨긴 거라고 보세요? 보통 이렇게도 하는 건가요? 저는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만 이전하면 된다. 네. 나는 이걸 하는데 적어도 이 국가 대사 아닙니까? 예. 이걸 하려면 아주 오랫동안 1년이든 2년이든 이 컨트롤 타워가 이전하는 모든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아주 각 부처 이와 관련된 모든 부처들이 TF를 구성한 다음에 계획을 촘촘히 짜고 이전을 해도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여기는 인수위 잠깐 그 기간 안에 이전한다 하고 바로 이전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마스터 플랜이 없으니까 온통 세우는 계획마다 또 부수적으로 발생할 비용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 개인 집을 이사를 해도 예.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그 이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뭐 대규모 이사다 보니까 그리고 네. 사실 정권이 교체되고 바로 또 이사를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는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일단 그 다음에 예산이 이제 부수적으로 뭐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국방부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대통령실 국방부로 가다 보니까 연속해서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참이 이전해야 되니까 그 총리께서 국회에서 그 답변하신 것처럼 2,980억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또 대통령실이 미군 기지하고 같은 담장 안에 그렇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미군이 세계 한 20여 국가에 주둔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도 대통령실하고 미군 기지를 담장 하나에 두고 있는 나라는 없잖아요. 국가 위기 상황,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잔류 부지를 대체 부지를 찾아서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네. 협상은 우리가 또 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에 또 비용 들어가지. 그다음에 뭐 경찰단, 경비 부대 또 이전도 해줘야 되지. 예. 이렇기 때문에 국방부 쪽에서 이 액수가 계속 그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7,900여 원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국방부에 가장 많은 예산이 7,900억 원이면은 뭐 거의 80% 예산이 국방부로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되는 건데. 제일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이버 사령부가 원래는 이제 하나였던 걸 대통령실 들어오면서 이제 비워줘야 되니까 송파하고 네네. 과천 이렇게 두 군데로 쪼개져서 있는데 이게 사이버 사령부가 이렇게 쪼개져서 일할 수 있는 또 굉장히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 또 다시 합쳐야 되면 또 그때 또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제 국가 안보에 이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서도 초기에 막 6개, 7개로 쪼개고 또 사이버 사령부도 이사 비용만 111억 원 이미 투입됐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송파 과천으로 갔다가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작전의 뭐 연속성을 위해서 다시 뭐 합쳐야 될 수도 있고 또 청사를 마련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사이버 사령부가요. 그럼 이건 모두 다 이제 예산이 추가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용산 공원 개방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미군 부대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뭐 일단 환경 정화 비용 이거를 이제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동안 뭐 협상이 지속이 됐는데 이게 약간 협상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 쪽에서 필요해서 좀 빨리 좀 이전을 해달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협상에 밀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또 그렇습니다. 호텔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 비용까지 또 대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환경 문제는 원인자가 책임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화도 사실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게 맞는데 네네. 저희들이 그 주간미군 주의 협정을 보더라도 그런 조항이 원상 복귀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이걸 협상을 해가지고 돈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청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마 2010여 년 동안 국방부가 이것저것을 정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한 2,246억 원의 예산을 이미 썼는데 한 번도 뭐 구상권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도 우리의 요청으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도 저희들이 부담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시는 게 맞죠. 예. 뭐 서울시 예산까지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쓰였다고 하던데 이렇게 뭐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전용한 예산 규모 전체적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까? 예, 전체 비용은 저희들이 한 300여 원 정도, 2분기, 3분기까지 찾아낸 게 한 300여 원 정도 썼습니다. 300억 원. 예, 300여 원. 요 정도를 했는데 4분기는 이제 전용한 사례만 보는 겁니다. 4분기에는 얼마를 또 전용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되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가 개방이 됐잖아요. 네네. 이 청와대 개방 후에 이제 문화재청이 전시하고 공연하면 필요하다 여기에 올린 예산도 또 상당하다면서요? 이게 뭐 청와대 공연한다, 뭐 관광 기반을 조성한다, 뭐 거기에 90억, 공연에 70억, 또 뭐 문화재청도 그렇고 복합 예술 공간 조성한다고 이런 데 예산을 막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국민께서 이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돌려달라고 한 국민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국가 외교, 국방, 예를 들어 재난 대비태세를 잘 갖추고 국가를 안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과거 청와대에 모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하라고 하는 거지. 이거 관광한다고 그 청와대를 개방하라고 이런 식의 요구는 어느 국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돌려달라고 했겠습니까? 예. 그 문체부 보고서에서 청와대를 국내 최대 미술관으로 만든다는 계획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식의 그 문체부의 그런 어떤 문화 관련 미술관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청와대는 우리 국내 모든 건물 하나하나 우리 역사 속에 녹아 있는 국가 안보 대비 또 국방 이 국가를 지키는 곳입니다. 이런 식의 개방 원치 않고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간다면 저는 청와대를 활용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의 그 생각 아닌가 그렇게 역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사랑제에 있던 촛불 집회 기념관 전시관이 철거되고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7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계획은 또 아직 없는 상태라고요. 예,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건데요. 이미 사랑채는 한 60만 명 이상이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촛불 집회 기념하고 민주화 역사도 기념하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3억 원을 들여서 휴게실로 바꾸겠다. 그 전면 리모델링 하겠다. 요 정도로 한 70억 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면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납득이 사실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예산 낭비 그냥 막 하는 것들은 좀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관리 콜센터 운영이라든지 청와대 이제 개방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91%가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아까 이제 관저공사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특정 업체를 딱 지정해서 공사해달라고 맡기는 수의 계약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이것도 좀 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가계약부 시행령에 보면은요. 이런 수의 계약은 이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아니면 이제 군대 작전병력 이동 이런 게
진짜 그 어떤 긴급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비상재해. 예. 이제 이런 때 예외적으로 수의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청와대 관람 관련해서 뭐 안전관리, 현장 운영, 간이 화장실 운영, 뭐 콜센터 운영 이런 것들을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체부는 긴급 행사다 이게 그런 이유로 그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긴급한 이유라는 것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시로 청와대를 졸속으로 개방해서 생긴 이유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특혜 수의 계약은 이게 필연적으로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의 계약에 대해서도 그 저희들은 좀 꼼꼼히 그 예산을 아무렇게나 쓸 수 없도록 예. 쓰는데 좀 방치되도록 꼼꼼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4013님께서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예. 네네네.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1조 원에 달하는데 네.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을 이제 지금 청와대 규모로 짓겠다면서 별도로 또 4,593억 원의 사업비 책정했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참, 예, 정말 답답한데요. 이게 이제 행복청 예산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네. 그 한 1억 원 정도 반영이 됐고 행복청은 집무실을 완공하는데 한 4,500억 정도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제2집무실은 그 지금의 청와대와 같은 규모로 건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지금 법이 통과가 돼서 세종시로 제2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2집무실 건립을 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이 법적 근거에. 네. 그런데도 이 계획이 있는데도 지금 용산으로 이중해서 이렇게 그 천문학적인 돈을 그 계획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정말 무리하게 용산으로 이전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지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드는 비용, 세종의 제2청사를 그 법적 근거에서 추진하는 내용, 현재 청와대,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게 아주 이게 대혼란의 시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세종시로 청와대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라 또 법적 근거도 있고 하니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을 통과를 할 때 민주당에서도 그 제2 집무실, 네. 제2 집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무실을 둘 수 있다는 법안을 그 추진을 하는데 저희 민주당이 아주 주도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예. 우리 청취자 3242님께서요. 광화문 시대 업무는 어느 분 입에서 나왔는지요. 이 말씀은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도 후보 시절에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청사로 들어가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구중궁궐 같은 곳이어서 소통의 필요성을 위해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어쨌든 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또 있지 않아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새로운 공간에 대한 그 필요성이 있어서 네네. 이 광화문로 이전을 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었죠. 그때 그 당시에는 왜 그게 안 된 거죠? 이게 저희들은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가서 광화문으로 이전하기 위해서요. 네. 정부 각 주요 부처 TF를 구성을 해서 예. 위치, 경호, 예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뚝딱 하고 뭐 한두 달 사이에 옮길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네.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국가 재난 안전의 최고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걸 이전하면서는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광화문으로 이전하기 위한 전부 각 부처의 TF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모든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 천문학적인 예산 문제. 그다음에 이 국가 컨트롤 타워가 현재 현 청와대가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는 문제. 예. 그래서 이걸 종합 정리한 다음에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국가 운영상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공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전하지 못한 것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그 나온 것이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뭐 사실 지금 일을 벌려놓은 상태고 어느 정권에서 하든 사실상 총대를 매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혈세가 들어가는 일인 만큼 짜임새 있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너무 급하게 추진을 하려다 보니 중복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또 낭비되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죠. 네, 그러면 끝으로 한 네네. 1분 남았는데요. 대통령실 이전 문제 어떻게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너무 이 마스터 플랜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전해야 된다는 어떤 선언적 의미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전을 하려면 이렇게 막 계획 없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청와대로 빨리 돌아가셔서 국정을 운영을 그곳에 모든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요. 국정 운영을 하시고 다시 그 TF를 짜서 예산 소요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조밀조밀하게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TF를 구성을 해서 그런 예산 낭비 요소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었습니다.